자, 이번 시간은 창비 국어 2-2 삼포 가는 길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은 상당히 중요한 작품인데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산업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이제 산업화를 하지. 그러니까 그때 땡땡 대통령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새마을 운동을 실시해서 뭐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이제 해서 점점 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업 기업을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지.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이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시로 올라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빈부격차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산업화 시대 때 빈부격차가 이제 거의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강하게 해서 우리가 노동자와 그다음에 이제 자본가, 기업가들이 이제 확실히 갈라지게 되는 시기였고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대부분 우리 문학은 노동자들의 어떤 안타까운 삶을 쓴 건데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 쪽 보면요. 일단 읽어보면 이 소단어는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양상가. 서사갈래는 뭡니까? 하면 서사갈래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들이 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겠죠? 유기적으로 결합된 양상과 소설의 형상화가 뭐예요, 선생님? 표현 방식을 이해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설 작품 통해 주제 구성 문체와 같은 소설 갈래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건과 갈등, 양상, 서술 시점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살펴봐서 서사갈래의 특징을 파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죠. 사실은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하지. 자, 제지연구입니다. 삼포 가는 길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3명이 나오는데 고향이 잃은 사람들 3명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 나옵니까? 정씨가 나와요. 정씨. 자, 정씨는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출소해서 자기 고향인 삼포에 갑니다. 그래서 제목 삼포 가는 길의 제목은 정씨의 고향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영달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안 써도 돼요. 아이고 영당이 아닙니다. 영달이에요. 좀 안 써도 돼요. 좀 이따 나와요. 자, 영달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떠돌이 노동자입니다. 떠돌이 노동자인데 막 이렇게 공사판 같은 데 가서 일하고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일하면서 하다가 그 공사판 이제 일이 겨울이라서 겨울에 이제 일을 안 하죠. 우리가 잠시 중지돼 봄까지 그때 이제 인근 이제 식당에 밥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 밥값을 이제 외상으로 먹었는데 그걸 이제 두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백화라는 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백화. 자, 백화라는 애는 가명인데 술집 여자입니다. 얘도 어쨌든 산업화 시대에 얘도 좀 힘든 가난한 우리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요 3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길에서 만난 새 인물은 자,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길은 그냥 길인데 상징적 의미로는 인생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험하다는 얘기죠. 우연히 만난 새 인물은 떠돌이 노동자와 이건 영달이고요. 그 다음에 술집 여자 이거는 백화죠. 또 고향을 떠나 떠들며 고달픈 삶을 사는 뜨내기들인데 이들은 동행 중에 이제 같이 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깊은 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줄쳐야죠. 소외된 계층 누구야? 정씨, 영달, 백화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석영 씨가 썼고요. 일단 단편 소설이고 이거는 사실적입니다. 선생님 사실이란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인가요? 아니. 소설에서 사실적이란 얘기는 우리가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즉 비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 현실을 비판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진 자와 다르게 우리가 산업화 현실에서 산업화란 상황에서 소외당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산업화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겨울 아무래도 그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쓰려면 겨울이라는 추운 계절 좀 더 주제를 더 부각한데 좋겠죠. 그 다음 시골길과 감천역인데 공간을 자꾸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동하는 길이라서 좀 이따 쓸게요. 그 다음 주제는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다니는 우리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이고요. 특징 갑니다.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중심합니다. 자, 길을 가는 과정이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내용 전개 방법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근데 길을 가는 과정이니까 공간의 이동인데 이거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여로형 구조라고 그래요. 여로형 구조. 선생님 여로가 뭐예요? 여행을 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디. 근데 선생님 얘는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간을 이동하면 여로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1970년대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서술자와 시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볍게 보자면 우리가 사실 서술자의 위치가 결국은 시점을 결정하죠. 그럼 서술자는 누굽니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서술자라고 하는데 서술자 위치가 시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크게 작품 안에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인 나로 써서 서술자로서 등장인물 나가 서술자가 돼서 혹은 서술자가 등장인물 나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1인칭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인칭 시점은 작품 안에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괜찮니?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작품 밖. 그 작품 안에 서술자가 없어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으면 3인칭입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쓰자면 우리가 여기다가 쓰면요. 우리가 인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몇 인칭 있어요? 1인칭 있습니다. 1인칭. 자, 1인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고요. 서술자 작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작품에 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서술자인 내가 내 얘기를 해. 나의 얘기를 해. 이거 뭐라 그래? 주인공 시점이라 그러죠. 주인공. 그 다음 서술자가 다른 친구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나는 3학년 6반 학생이다. 우리 반엔 영수가 있다. 하면서 영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관찰한 영수.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그래. 그래도 어쨌든 작품 안에 내가 있으니까 1인칭이에요. 그 다음 작품 안에 내가 없어. 그 얘기는 등장인물 이름만 있어. 영다리는, 그 다음에 정씨는, 백하는. 이 소설이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합니다. 3인칭. 자, 3인칭에는 그럼 작품 안에 뭐가 없어요? 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 서술자가 어디 있다고? 작품 안에 있는 게 1인칭이고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게 3인칭이에요. 자, 3인칭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써. 그 사람의 심리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학교에 간다. 철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철수는 수업이 끝나고 배가 고파 수업 끝나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학원에 갔다. 학원에 가서 공부했다. 끝나고 스카 가서 열심히 잤다. 뭐 이렇게 그냥 행동을 그대로 쓴 거 우리가 관찰자라 그래.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그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물의 심리를 쓰는 거야. 철수는 학교에 갔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철수는 하지만 영희가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속으로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래.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 그래서 전지전능하시 하느님이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하느님처럼 신의 모습으로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 뭐냐? 주로 1인칭 주인공 아니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주를 이룹니다. 거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하면 되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거.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쓴다 하면 맞죠? 작품 밖의 서술자니까 3인칭이고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쓸 수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 설명했고 이제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인물 나왔습니다. 영달 나와서 동그라미. 영달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잠깐 서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영달이는 이제 뭡니까? 떠돌이 노동자죠? 그래서 이제 공사판 일이 끊겼어요. 이제 뭐 겨울이 되거나 아니면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사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달이는 어떤 사람이다? 떠돌이 노동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떠돌이 힘든 사람의 어떤 삶을 표현하는데 배경 자체가 좀 겨울이 어울리지 않겠냐?
근데 그 옆에 따뜻하네. 뭐 예쁜 꽃이 피고 새가 지저이고 이러면은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사람의 그 안타까움이 상당히 감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배경 자체가 슬퍼에 대해서 영다리처럼 황량한 현실을 보여준 배경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배경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러면 맞습니다. 또 배경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래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경은 뭘 드러낸다?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분위기. 그래서 이런 배경, 쌀쌀한 배경, 겨울의 배경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맞죠? 자,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들어왔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 데부터 몰아쳐서 영다리가 서 있는 하늘을 지나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다리가 처한 황량한 현실을 보여준 배경입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계속 영다리가 처한 배경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가 단락은 결국 뭡니까? 영다리의 상황과 배경을 드러냈죠. 그래서 영다리 상황 어떤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뭘 통해? 정착하지 못하는 영다리를 배경을 통해서 그죠? 더 심화시키고 있죠. 자, 그가 넉 달 전에, 4달 전에 이곳을 찾아, 이곳은 공사판이겠죠? 항상 추수할 때였다. 즉, 가을이었다. 그리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거의 끝날 쯤 됐다. 자, 이제 겨울이 오면 공사가 봄으로 연기될 거고,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알았다. 알았지만 그래도 와야 돼. 왜?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얘들아, 사흘이면 3일입니다. 4일 아닙니다. 4일은 나흘이야.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다리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밥집에서 달아나다가 뭐야? 외상으로 먹은 밥값을 떼어매고 이제 떼어 먹고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중단된 공사판에서 도망치려는 영다리에서 영다리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걷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하면서 막 걷고 갑니다. 나쁜 놈이지. 야, 식당 주인은 얼마나 슬프겠냐. 그치? 식당 주인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밭고랑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영다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흙이 부서지는 버석버석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해가 내리쬐기 시작한 곳은 녹기 시작해서 흙이 질척질척거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곳은 이제 나무에 가려서 안 비치는 곳은 아직까지도 땅이 좀 얼었고 이제 나무가 없는 그냥 다이렉트로 해가 비치는 곳은 해가 이제 해 때문에 약간 눈 쌓인 언 땅이 녹아서 질척거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 얘기 없죠. 다가오는 사람이 숯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문치가 걸을 때마다 몇 개씩 떨어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뭐야? 한마디로 이제 영다리 쪽으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식당 주인 아니에요.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를 보면서 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새로운 인물이죠. 그가 누굽니까? 정씨입니다. 좀 이따 나와요.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키가 작았다. 그는 팽팽하게 볼록볼록한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에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이건 뭐야? 그 이퀄 정씨의 외양묘사입니다. 자, 그래서 영달 쪽으로 다가오는 정씨 이야기입니다. 자, 중략 좀 볼까요?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았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 이제 정씨와 함께 갑니다. 정씨는 그럼 누구냐? 정씨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고향인 삼포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어떤 마을의 국밥집에 들르는데 술 시중 들던 백화라는 여자는 도망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 가면요. 삼포 가는 길의 배경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는 1970년대, 계절 배경은 겨울이고요. 70년대는 산업화가 이제 진행돼서 농촌이 무너져가는 시대였고요. 겨울은 뭡니까? 너무 춥고 황량하죠? 이거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심리 또 인물의 상황에 적절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배경이죠. 자, 다음 70년대 결국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겨울도 뭡니까?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거고요. 삼포가는 인물이 이제 나왔죠. 영다리는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동자입니다. 공사장 노동자고요. 정씨는 교도소에 나와서 고향 가는 사람이고요. 백화는 술집 여자인데 도망쳐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셋 다 떠돌이 삶을 사는 고단한 처지입니다. 자, 그 중략 부분 주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얘네 둘이 같이 가다가 어떤 마을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야, 생각해봐. 시골 마을은 식당이 어떻겠니? 당연히 낮에는 술 팔고 밤에는 여관이겠지. 여관. 뭐지? 보통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밥을 먹어. 아침에 낮에는 이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식당처럼 일하고, 밤에는 주로 술 팔면서 이제 여관처럼 좀 뭐 이러니 뭐 고등학생 애들한테 그러지만 뭐 이렇게 여자 이렇게 껴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아무튼 즐기는 그런 술집 역할을 할 거야. 그 술집 역할을 했던 백화가 도망갔는데, 얘는 이제 낮에 갔으니까 이제 밥을 먹었겠지. 국밥을 먹고 있는데 술집 주인이 뭐라 그래?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찾았어 못 찾았어. 어떻게 우리 그럼 오늘 장사 어떻게? 빨리 좀 찾아봐. 이래서 남자들 보내고 이제 국밥을 딱 영달과 정씨한테 주면서,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술집 주인이 이 동네 사람 아니죠? 그래. 그래서 이제 정씨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어디로 가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영달과 정씨가 저기 기차 타러 터미널 갑니다. 그래. 그러니까 술집 여자가 어머 잘 됐네. 가는 길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생긴 여자애 보면 좀 잡아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씨랑 영달이 쳐다보죠. 우리 집 술집 년인데 도망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달과 정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영달이 뭐라 그래? 뭐 잡아다 주면 뭐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이따마다 내가 거하게 한턱 쏠게. 오늘 밤 아주 즐겁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소설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달과 정씨가, 특히 영달이가 그래. 그럼 잡아야지. 그래. 그죠? 밥 먹고 출발하니까 뭐라 그래? 술집 주인이 정말 꼭 잡아줘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식당 아닙니다. 자, 식당 밥을 먹으면서 이제 술집 주인 얘기랑 들었고, 이제 술집 주인과 얘기 끝나고 뭐랍니까?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자, 영다리가 뭐라 그래? 언제요? 작년 겨울에 얘기하자 영다리는 껄껄 웃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년 겨울에 어디 있어요를 얘기한 사람은 정씨입니다. 정씨는 어디 있었겠어? 교도소에 있었겠죠. 갑니다. 그러니까 영다리가 좋았지? 저 그때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여자를 만났었죠. 이제 옥자란 여자 사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땐 공사장에서도 별 볼 일 없었고, 별 볼 일도 없었고, 월급도 많았다 이 뜻이야. 그럼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는 큰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정씨가 살림을 했군. 살림이 콜 동거 같이 살았군. 그러니까 영다리가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는데 지난 봄에 제가 실직하게 됐죠. 그래서 돈 모으면 같이 살자고 누가 그 옥자가 서울 식모자리구에서 떠났죠. 식모는 뭡니까? 우리 파출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떠돌이가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런 약속이 꼴 뭡니까? 함께 사는 거죠.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영다리는 옥자를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정씨는 흐려지는 영달의 표정을 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어때 돌리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됩니다. 하면서 위로합니다. 우리 뭐 그렇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얘기죠. 곁에서 오랫동안 두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남자애들이 군대 가면 이제 여자친구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그러죠. 예, 저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지금 영다리가 과거에 대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옥자와 행복했다. 하지만 어때요? 이제 일거리가 없자 옥자는 서울로 식모사에 떠났고, 그런 옥자를 영달은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슬퍼하니까 정씨가 위로하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뒤 울타리로 나갔던 여자가, 뚱뚱이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뚱뚱이 여자가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뭐예요? 호들갑 쓰면서 돌아옵니다. 어째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불어.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 가다마고 돌아게 분명하지. 이놈의 두상은 누구일까요? 이놈의 두상은 그 백화를 얘기하겠죠. 정씨가 뚱뚱부 여자의 수다를 막으면서 물어봅니다. 월출리까지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자, 월출리는 뭡니까? 월출리는 그 기차역에 있는 곳이야. 이제부터 아까 선생님이 중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얘기합니다. 한 60리 돼요. 버스 있나요? 오, 2대쯤 있죠. 인연 백화예요.
딱 잡아가지고 막차로 와야 될 텐데 그래야지 이제 뭐예요? 오늘 저녁 장사를 하겠죠. 참 어디까지 가세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부분 영다리가 뭐라 그래? 바다가 보인 데까지 바다 멀리 가시는군요. 요 큰 길로 가실 겁니까?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술집 주인은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 다가옵니다. 부탁 하나예요. 가다가 22, 3살쯤 되고 머리는 길고 한쪽 눈만 쌍꺼풀인 개집녀 만나면 자 외양 묘사 그쵸? 캐봐서 좀 잡아서 뭐야? 잡아달란 얘기야. 내가 현금으로 10,000원 드리라. 정신 웃죠. 영달이 뭐라 그래? 그렇게 하시오. 대신 데려오면 꼭 10,000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뭐라 그래? 10,000원 뿐입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어다 가시구려. 뭐 내가 잘해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달이가 좋지 하면서 그들은 일어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 누구야? 영달과 정씨의 뒤에다 대고 그 여자 누구야? 술집 주인은 소리칩니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 여자예요. 잊지 마세요 하면서 꼭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달과 정씨는 그 식당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영달 이야기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자, 지난해 뭐라 했죠? 작년 겨울이라 했죠? 작년 겨울 뭐 했어요? 옥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괜찮은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다가 실직하게 되죠. 그래서 옥자는 파출부 자리 찾아서 솔로 갔고요. 영달은 공사 파일을 지금 떠두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인한 안정된 삶의 기반이 없는 거고요. 영달과 정씨의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심리적 거리감, 우연히 만났다 영달의 얘기 듣고 정씨가 위로하죠. 그래서 이제 거리감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지? 이제 점점 속마음을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갈까요? 해가 낮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위는 누런 색안경을 통해 내려다본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이것도 날씨가 흐린다. 배경이죠. 바람이 읍내 신장로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받고 신장로를 따라 오는다. 자, 이제 공간 계속 이동합니다. 어디 있었죠? 처음에는 들판을 가로지르다가 영달과 정씨가 만났고 그 다음에 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이제는 신장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죠. 영다리가 담배를 샀습니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는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들리네요. 그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너는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차츰은 흰색이 눈이 빡빡하게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람만 불었는데 이제 눈이 내립니다.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쯤 돼서는요. 큰 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막 쏟아져 내려요. 눈이 아주 찰진다는 얘기는 잘 뭉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걷기에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보라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눈보라는 그래도 얘네에겐 힘들지. 야, 니네 가는데 눈 많이 내리면 힘듭니다. 그래도 그게 포근하게 느껴지니까 아예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네요. 그들은 모자나 머리카락, 눈썹에 내려진 눈 때문에 노인으로 변해버렸어요. 도중에 그들은 옛날 사또의 기념비를 세운 비석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 앞에 신장로가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함석판에 철판으로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었지만 녹이 쓸고 벗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 피웁니다. 정씨가 눈을 보고 감탄하죠. 야, 그놈의 눈송이 감스럽다. 올해는 풍년되겠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대.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든다는. 구라지. 야, 이씨. 눈이 많이 내리면 어떻게 풍년 들어, 그죠? 그냥 거짓말이죠. 눈 오는 모습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네. 이건 정씨 얘기했겠죠? 처음엔 기분도 괜찮지만 이렇게 오다가는 길 가기가 쉽지 않겠어. 처음엔 어때요? 눈이 내리니까 어때? 눈 내린 거 좋네. 이러다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제는 가기가 힘들겠다면서 걱정하는 거죠. 가는 데까지 가보고 안 되면 내일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갑니다. 자, 서정적 배경으로서 눈의 역할입니다.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 나오겠죠? 처음에 눈이 찰져서 걷기에는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하게 느꼈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놈의 눈송이 담스럽다. 풍년들겠어. 눈 오는 모습 보니까 근심걱 썼으신데 그래서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조금 걱정하죠? 눈이 많이 내리면 걷기 힘들겠다. 하지만 뭐라 그래요? 목적지도 없는데 쉬었다가지 이런 얘기하죠. 고달픈 삶 속에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들과 서정적 배경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정씨와 영달이 쉬었다 간 이유 뭡니까? 두 갈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 월출로 가는 길의 방향 모르는 것도 맞지만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 것도 있죠. 자, 갑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고 중절모를 쓴 노인이 자 노인이 뭡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모자에 접힌 부분에도 눈이 엄청 쌓여있죠. 정씨가 뭐라 그래? 영감님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이 물으쇼. 월출리 가는 길이 어딥니까?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월출리 간 뭐에? 기차 탈 수 있어요. 윗길인데 고개가 있어서 아무래도 힘들 거야. 아마 교통도 끊긴 것 같은데요. 그럼 아랫길은요? 그건 월출리 하지만 고향 셋을 지나면 고을 마을 셋을 지나면 감천이란 곳을 나오지. 감천 줄치자. 자 처음에 얘네 목적지는 월출리였어요. 근데 월출리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네요. 근데 이제 노인이 감천 얘기하죠. 영다리가 거기에 기찻길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감천으로 갑시다.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떠나고요. 얘네 방향은 바뀝니다. 어디에서? 월출리에서 이제는 감천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 계속 갈까요? 자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백화를 만나요. 이것도 되게 전문을 아니 그 전체 글을 보면 되게 웃긴데 얘네는 이제 월출리로 갈까 하다가 이제 언덕길이고 좀 교통이 끊겼다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감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아랫길로 가는데 가다 보면 뭡니까? 이제 어떤 소나무 위에서 언덕 살짝 올라간 소나무 위에서 어떤 여자가 오줌을 싸고 있어요. 바지를 벗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 싸는데 바지 벗고는 좀 너무 심하다. 바지를 살짝 내리고 오줌 싸는데 솔직히 좀 민망하잖아. 이제 영다가 정씨가 그냥 거기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가니까 여자도 본 거지. 영다가 정씨 그 여자를 보면서 가지. 당연히 앞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영다가 정씨한테 보고 뭐라고 그래? 뭘 봐 미친놈아! 막 그래. 그래서 영다가 정씨가 좀 당황스럽지.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그 아까 술집 주인 얘기했던 그 모습이랑 똑같아. 백화였던 거야. 그래서 영다가 정씨는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됩니다. 그 백화는 사실은 영다가 정씨를 처음엔 경계해. 왜 경계해? 혹시 술집 주인이 보낸 애가 아닐까? 사람들이 아닐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니랑 알고 셋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감천 가는 길까지. 그리고 이제 어때요? 초가집에 들어가요. 너무 추우니까 특히 뭐예요? 가다가 너무 춥고 특히 백화가 힘들죠. 그래서 백화가 좀 쉬었다 가요. 못 가겠어. 이래서 가다가 저 초가집 있길래 폐가죠. 폐가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불 피우고 서로 과거 얘기를 하는데 백화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백화는 이제 술집을 전전해요. 어릴 때 집을 가출해서 술집을 전전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술집은 군 교도소 있는 그 이웃 마을에서 이제 술집에서 일할 때인데 그 군 교도소에서 가끔 가다 이제 출소를 얼마 안 납둔 군인들, 그 다음에 큰 죄를 안 지은 군인들을 이제 밖으로 보내서 마을 사람들의 농촌 일을 도와줘. 백화는 이제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괜찮은 남자 있으면 그 남자한테 조용히 갔다가 담배를 한다. 담배 한 감 주죠. 그럼 이제 그 남자가 좋잖아. 그지? 좋으면 그 남자는 받지? 그러다 이제 백화는 또 주고 계속 그래. 그러다 이제 그 일이 끝나면 이제 그 남자는 교도소에 갇히겠지? 그럼 백화가 면회를 가. 개판이지. 면회를 가요. 면회 가고 이제 자주 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출소라면 백화가 일하는 그 술집에서 백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남자는 다시 원래 고향 아니면은 원래 있던 자대로 갑니다. 군대로 갑니다. 백화는 이제 그 사람을 터미널에서 이제 안녕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남자를 이제 찾죠. 또 이제 일 도와주러 온 남자 중에서 또 어떤 남자를 찾아서 또 담배 주고 또 그 남자 면회 가고 또 그 남자 출소하면 또 보내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백가는 그때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 끝나고 고요해집니다. 서로 이제 말이 끊기는데 어디에서? 폐가에서. 자 이제 갑니다. 초저녁입니다. 날씨가 나빠서 이제 어두울 것 같아요. 눈은 더 새하얗고요. 주위는 고요하고 나무 타는 소리만 들립니다. 자 그때 정씨가 뭐라 그래요?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어찌합니까? 그 고해가 아니라 고통의 바다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미안해. 나도 아무튼 고통의 바다가 아닌가. 정씨는 옷을 벗어 불가에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둡기 전에 가야지. 한마디로 이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백화 얘기를 듣고 에휴 우리 인생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닌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서로 괴로운 걸 얘기하다가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모닥불 위에 눈을 덮죠. 그래도 불 조심해야지. 산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새들은요. 새동그라미 이리저리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숲으로 모여듭니다. 자, 이 세 명은 자기가 지금 떠돌이잖아. 갈 곳이 없죠. 근데 새들은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럼 새들은 누구와 대조입니까? 이들의
지금 3명과는 좀 대조입니다. 그죠? 3명은 나름 그래도 떠돌이 삶을 사는 거예요. 백화도 그랬고 지금까지 물론 지금은 고향 가려고 가지만 지금까지 떠돌이 삶을 살았잖아. 그 다음 정씨도 그랬고 영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대가 대조입니다. 자 그때 영달이가 백화한테 물어보죠. 그래 이제 어떡할 거야 집에 가면. 그러니까 백화는 대답을 안 해. 정씨가 뭐라고 그래. 뭘 어떻게 시집이 나가야지. 그랬더니 백화가 시집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그냥 집에 농사나 도울래요. 가족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때요? 가족이 많으니까 시집갈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집에 일이나 돕겠다 이런 거죠. 자 주의가 어두워지다 그들의 이야기도 끝입니다. 어디에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어요. 너희들 그 고랑 같은 거 알죠? 이렇게 길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빠져있는 이렇게 이런 길인데 여기가 이렇게 눈이 쌓이니까 이렇게 눈이 여기 다 찼겠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밟으면 어떻게 돼? 생각도 못하게 발을 삘 수가 있겠죠. 뒤에 쳐졌던 백화가 고랑에 빠졌고요.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서 아파 했겠죠.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는 없습니다. 영달이 어때요? 착해요. 그죠? 작업 거는 거냐? 아니죠. 백화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갈등 구조보다는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그러다 이제 점점 가면서 서로 유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겁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얘네는 서로 어때요? 점점 친해지고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 갑니다. 백화는 영달의 등에 엎이면서 얘기합니다. 무겁죠?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영달이는 대꾸 하잖아. 왜? 무거워서? 졸라 무거워서? 아닙니다. 백화가 너무 가벼웠거든. 그런 생각하는 거지. 에휴 진짜 이 여자도 고생 많았네. 에휴 이렇게 가벼워. 에휴 이랬겠지.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뭐야?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가벼운 거라 생각하니 영달은 대전에서 옥자가 생각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없는 과정을 통해 영달의 배려와 백화에 대한 영달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옥자를 떠올리며 백화에 대한 연민도 갖게 됩니다. 자 백화는 이제 얘기하죠. 어깨가 참 넓네요. 세 사람째 어깨 써 이렇게 작업 거는 거 작업 거는 거보단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영달이가 덱이 가벼워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비 작품이 참 길어요. 딴 미래행 같은 건 짧은데 그래도 나름 재밌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7시쯤 감천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 가도록 하죠. 감천읍내까지 갔습니다. 앞에 돌아오면요 얘네는 미안한데 처음에 어디 갑니까? 박고랑을 이제 걸어갔죠. 그죠? 이렇게 공간 이동. 선생님 다시 돌아서 미안해요. 가다가 그 다음 이제 얘네 어디 갑니까? 여기 국밥집 갔죠? 국밥집 가다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국밥집에서 밥 먹고 신장로 어디 있냐? 여기 신장로 따라 올라갔죠? 여기 신장로 따라 올라갔고요. 신장로 가다가 노인 얘기 듣고 원래는 어디로 갔는데 원래는 월천 쪽 가려고 했는데 어디 갑니까? 이제 감천 쪽 가서요. 백화 만나서 가다가 초가집 여기죠? 어디죠? 여기 초가 폐가 갔다가 이제 어디 도착했습니까? 감천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묻혀서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제 내용이 전개된다. 자 마침 시장이 섰는지 시장이 끝난 뒤인데도 옛날에 그 농촌 같은 데는 이제 5일장 3일장 이렇게 장이 섰죠. 시장이 끝난 뒤인데도 읍내 가운데는 아주 들썩들썩 어때요? 막 되게 흥겨워서 노랫소리 들리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국 냄새, 공국 냄새가 풍겨옵니다. 영달이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백화는 얼굴이 찡그려요. 아프니까. 정씨가 백화한테 물어보죠. 어느 방향이요? 그러니까 백화가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차비 있어? 군용차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군대 군용차들이 되게 많이 다녔어.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다녔어. 왜? 아무래도 70년대니까 우리가 전쟁 끝나고 10년 정도밖에 10몇 년밖에 안 돼서 약간 군대가 그래도 아직 많은 시대였고 그러니까 막 특히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차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손 흔들면 군대차가 서서 간부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럼 여자가 어디까지 가요? 태워주세요. 막 위에 뒤에서 군인들이 와 태워주세요. 막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선생님 군대 갔을 때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아무튼 옛날엔 그랬어요. 군용차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결론 이 얘기는 뭐예요? 차비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 시장 모퉁이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사 먹고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서 영달이 줬어요. 왜 절반 떼줬어? 지금까지 얻고 왔으니까 미안하고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갑니다. 더 드세요. 날 얻고 왔으니까 힘이 더 들었을 텐데. 백화에 대한 감사와 배려고 또 뭡니까? 작업 거는 겁니다. 진짜예요. 자, 역으로 가던 백화가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가 일자리 알아봐 드릴게. 그래서 누구한테? 거의 영달이한테 함께 갈 것을 제안하는 백화고요. 결국 영달에 대한 마음을 그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잠깐 가면 인물들이 보이는 인간적 유대감. 영달이 뭐예요? 발일빈 백화를 부축해주고 백화는 자기 목에 시루떡을 나눠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떠돌이 삶을 사는 이들이 함께 걸었으며 마음을 열고 유대감 느끼고 뒤에 가면 이제 정씨도 영달이한테 그렇게 하지 같이 가 살아 라고 얘기해서 정착하길 바라죠. 자, 다음에 고향에 함께 가자는 백화의 말에 영달이는 이제 갈등해요. 이건 미안해. 왼쪽 읽고 다시 할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정씨가 영달이한테 나야 삼포로 가지만 그렇게 하지라는 얘기는 뭐야? 누구? 백화 말대로 백화 고향으로 함께 가지 이 뜻입니다. 정씨도 영달이한테 권유하죠. 영달이는 자 이거 묶어볼게요. 흙이 덕지덕지 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다. 이거 뭐 하는 거야? 갈등하는 겁니다. 왜? 갈까 말까 갈등하는 거야. 야 이거 근데 가면은 우리 아까 옥자를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옥자를 만날 확률은 없죠. 그죠? 이별한 거니까.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을 한쪽으로 뭐합니까? 끌고 가서 속삭입니다. 그럼 차비 있어요? 영달이가 받으시 됩니다. 비상금 1,000원 있습니다. 정씨가 어디로 가려고요? 영달이가 일자리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죠. 이거 뭐 당연히 떠돌이 이제 영달이의 처지죠. 그러니까 스피커에서는 안내 소리가 들리고요. 정씨는 피곤하게 기댄 백화를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같이 가시지. 좋은 여자 같은데. 영달이도 인정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정씨가 또 알아? 2년 다서 저 여자랑 말뚝받고 살게 됐지. 이런 기회 뜨내기 뭐야? 떠돌이 신세를 정산해야지. 같이 가 이거지. 근데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밖을 봅니다. 왜 밖을 봅니까? 왜 시무룩해져요? 가고 싶은데 백화와 함께 살 수 있는 처지 능력이 자기한테는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죠. 백화는 저 둘이 좀 떨어진 곳에서 수근수근 거린 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안 갈까봐 이런 거겠죠. 영달이 뭐라 그래? 어디 능력이 있어야 같이 가죠. 그게 뭐야? 결국 같이 갈 수 없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 영달이는 내적 갈등합니다. 백화의 말을 듣고 영달이 어떻습니까? 백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죠? 연민도 있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 상황 자기 상황 어때요? 뜨내기 삶이고 내가 간다고 해서 정착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 갈등하다가 그죠? 이렇게 갈등하게 되죠.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정씨가 그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고향인 삼포에 같이 갈래요? 라고 제안하죠. 영달이가 어쨌든은 그러주란 뜻이야. 자, 영달이가 그러자 어때요?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 꺼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저 여자 보냅시다. 이 500원짜리 2장은 뭐 할까요? 백화에 티켓 싸주고 백화에 간식거리 사줍니다. 이 500원짜리 2장도 뭐야? 백화에 대한 연민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영달이는 표를 사고요. 자, 주치가에 표를 사고 산인빵 2개와 찐따게 샀다. 뭘로? 500원짜리로. 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백화에 대한 영달의 연민이고요. 영달의 따뜻한 인간애가 들어가죠. 야, 니네 상황에서는 그 전재산 비상금 1,000원을 오늘 처음 본 여자한테 같이 따라가지도 않을 건데 준다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죠? 그만큼 인간애가 좋은 사람입니다. 백화한테 말합니다. 우리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라고 얘기하죠. 이건 거절의 의미죠. 영달이가 내민 것 뭐야? 표와 그 다음에 빵 2개 달걀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충혈됐어. 왜 충혈돼요? 고마워서. 또 어때?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 여자는 뭡니까? 아무도 같이 안 가나요? 라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씨가 대신 대답합니다. 우린 삼포로 갈 겁니다. 거긴 제 고향이죠. 영달 대신 정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백화도 짐을 두고 일어섭니다. 정말 잊지 않을게요. 뭔 뜻이야? 너무 고맙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같이 온 과정 그 다음 끝까지 고맙다는 얘기죠.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 백화는 눈물이 젖은 채로 아쉽지만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이 점례예요. 자, 이렇게 본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와 마음을 연 거죠. 그렇죠? 오픈 마인드.
자신의 백하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감추는 거였는데 이젠 진짜 이름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너희 두 사람 영달과 정씨한테만큼은 감추고 싶지 않다. 심리적 거리감이 확 줄고 유대감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동행 과정에서 유대감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뭐를? 본명을 얘기해주는 이 부분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하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부분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나도 가까워지는 거리감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자는 이제 기차 타러 떠났고요. 잠시 후 기차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뭡니까? 영달은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백하의 제안을 거절하고 백하를 뭐 했다? 보냈다. 아쉽네. 나 같으면 따라갔을 텐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백하를 뺀 영달과 정씨겠죠.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서 1시간쯤 잤습니다. 깨어보니까 대합실이 뭐예요?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사람들이 기차 기다리는 공간. 밖에 다시 눈이 내려요. 기차는 연착입니다. 연착 뭐야? 딜레이.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은 의자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의 모습이죠. 두 사람 말없이 담배 피웁니다. 먼 길을 걷고 나서서 잠깐 잤더니 더 피곤합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서 푹 자야지 피로가 풀리지. 잠깐 이렇게 또 추운 데서 자면 더 피곤하지.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정씨가 뭐요? 영다리가 아니요 아까 그 백화라 연자 말이에요. 전에도 한 3, 4일도 시골 생활 못해요. 야 갑자기 백화 떠나고 뒤에서 씹어? 며칠이나 견디나? 저런 애는 못 견뎌. 이게 아닙니다. 이거 뭐야? 아쉬움이죠. 아쉬움. 그죠? 아쉬움이다. 아쉬움. 안타까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정씨도. 뭐 사람 나름이지만 그게 맞을 거요. 그럴 거요. 요즘 세상이 1년 안으로 이렇게 휙 변해가는 판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빨리 사회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했죠. 요즘 세상이 1년 안으로 어떻게 된다?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쉽게 세상 달라진다. 뭐 빠르게 달라진다보다는 아무튼 세상이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전벽해. 사자성어도 좀 알아둬야 돼요. 상전벽해는 뭐냐면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는 뜻인데 세상이 몰라보게 빨리빨리 바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즘 세상 1년, 2년 안으로 인정이 바뀐다. 또 세상의 모습도 바뀐다. 이런 뜻 상전벽해라는 단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갑니다. 핵심 노트. 백하가 본명을 밝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백하란 것은 이제 집에서 여자 이름이었고요. 본질을 감추고 이점례는 평범한 실제 이름이고 본질을 드러냈죠. 이렇게 영달 정씨에 밝힌 건 뭡니까? 마음을 열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심리적 거리감이 줄고 인간적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에 즉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달이가 비상금으로 산 물건이 뜻한 게 뭘까요? 백하에 대한 영달의 동정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괜찮습니까? 당연하죠. 아니었으면 안 좋겠죠. 자 마지막 부분 읽읍시다. 자 정시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 노인 중요합니다. 이 노인은 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준 인물인데 정보 제공자입니다. 정보 제공자.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 정씨는 자기 고향인 삼포를 몇 년 만에 가죠? 10년 만에 갑니다. 교도소에서 10년 있었다 그러지. 그러면 정씨가 생각하는 고향인 삼포는 어떤 곳일까? 선생님 생각에는 시골이죠. 시골. 나룻배가 다니고 정말 농촌 소가 다니고 농사짓고 이런 시골이야. 그런데 느낌상 산업화니까 그 삼포가 어떻게 됐을까? 엄청 바뀌어있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정씨는 뭘 느낄까? 실망감을 느끼겠죠. 그죠? 상실감을 느끼고 가볼까요? 노인이 뭐라 그래? 어디 일들 가슈? 그러니까 정씨가 아니 고향 갑니다. 노인이 고향이 어딘데? 정씨가 삼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래? 알아.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불도저를 끌어. 자 도자 줄 쳐봐. 도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산업화를 상징합니다. 줄 쳐봐. 삼포에서요? 정씨는 에이 거기 어디 공사할 때나 있습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하고 감자면 돼. 자 고기잡이하고 감자면 건 뭡니까? 이거는 정씨의 머릿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입니다. 과거 시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허허 그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정씨가 10년입니다. 노인이 아이 그러면 그렇게 알겠구만 하면서 고개 끄덕여요. 말도 마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뚝을 쌓아놓고 뚝 줄쳐.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러 나라. 자 뚝과 트럭 이거 다 뭡니까? 10년 만에 변해버린 산업화가 된 도시화가 된 삼포의 모습. 아까 사자성어 상전벽해 란 단어 알 수 있죠. 상전벽해 갑니다.
뭐 때문에요? 낸드라라 관광호텔 주최겠죠? 관광호텔 짓는다면서 아주 복잡해.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변화버린 산포의 모습이죠.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동네가 그대로 뭐야? 맨 천지 공사판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시장까지 섰는 거. 자, 시장까지 섰다는 얘기는 뭡니까? 산업화 도시화로 또 도시화가 됐다 이거죠. 그럼 나룻배는 없었겠네. 자, 나룻배는 뭡니까? 나룻배는 옛날 또 자연의 어떤 그 산포의 모습이죠. 옛날 시골스러운 산포의 모습이니까 선생님이 형광펜 친 것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헷갈릴까 봐 이거 지울게요. 자, 갑니다. 아니 바다 위로 신장로 주차하죠. 신장로가 생겼는데 나룻배는 어디다 써? 에휴, 사람이 많아진 문제야.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어버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하늘을 잊어버린다. 즉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화로 만든다. 이 노인의 말을 통해 노인은 산포의 도시화, 산업화를 상당히 어떻게 평가합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산포의 도시화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마디 뭐야?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이 만든 것들을 다 사람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사람의 어떤 편리한 쪽으로 다 고쳐서 하늘을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겠죠. 선생님이 형광펜 친 거 여기서 도자, 방뚝, 트럭, 관광호텔, 공사판, 장, 신장로 이건 산업화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변해버린 산포의 소식을 들은 정씨와 연달이고요. 자, 작정하고 벼르다 찾아가는 고양이였죠. 누구한테? 정씨한테. 근데 정씨는 소문, 즉 노인한테 듣는 것마저 낯섭니다. 실망감이겠죠?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겠죠. 정씨는. 하지만 영달은 다릅니다. 영달 뭐라고 그래? 잘됐군. 가서 공사판이나 잡읍시다. 영달은 다릅니다. 왜? 어차피 산포는 영달의 고향이 아니었고요. 그죠? 그 영달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기가 산업화됐으니까 우리가 어때? 가서 공사판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때 기차가 도착했어요.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잖아. 왜? 실망감이죠. 엄청 실망했겠죠. 옛날 고향의 모습을 떠올렸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충격이겠죠.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다. 자, 줄쳐볼까요? 마음의 정처. 이거 별표 치세요. 자, 마음의 정처가 바로 뭡니까? 정씨가 생각한 산포의 의미입니다. 산포의 의미입니다. 자, 산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씨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시골이죠. 자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음의 정처 밑줄 치고 혹은 산포 밑줄 치고 정씨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하면서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작품.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는데 그 향수라는 시에 나온 고향의 모습이 딱 정씨가 원하는 고향의 모습일 것 같아. 1년 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후렴구 그곳이 자마 꾸맨들 이칠리아 해서 그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쓴 게 정중의 향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씨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 정말 순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게 바로 정씨가 생각한 건데 지금 노인의 말을 통해서 야씨 망했다 여기 도시화됐다 생각되면 어떻겠어. 아 나 어떡하냐 하면서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리겠죠. 자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과 똑같이 입장됐다. 뭐야? 고향을 상실하고 이제는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자 기차가 자 그래서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렸다. 자 어두운 들판 부정적이죠. 이 마지막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뭐냐면 이제 결국 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정씨의 내면도 드러내 어두운 들판 정씨의 어두운 내면도 되지만 이들의 삶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의 영달과 정씨 앞으로의 삶을 암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거 결론이 어떻습니까?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왜 선생님 열린 결말이 뭐예요? 이게 실제 소설 끝이거든.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잖아. 근데 갔는데 모르잖아. 갔는데 정말 산포가 도시화가 돼서 얘네가 끝까지 이렇게 사는지 아니면은 노인이 거짓말 쳤어. 노인이 에라 이 새끼들아. 산포는 많이 바뀌었다. 도시화가 됐다 이놈아. 근데 갔더니 옛날 그대로 시골이야.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노인 찾아서 막 죽여버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말을 얘 진짜 산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끝났잖아. 그래서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열린 결말 효과가 뭐냐. 독자의 우리가 그리는 독자의 상상력 그 결말에 대한 상상력을
상당히 자극하죠. 상상력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아무튼 근데 내용상 노인이 거짓말 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배경 자체가 산업화니까 야, 배경이 산업화 시대 때 그 소외당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갑자기 산포 갔더니 알고 보니까 시골이고 그 정씨 가족도 다 있고 이러면 웃기지 않겠냐? 그래서 산업화에 변해버린 산포 소식 듣고 마음의 정처를 잃고 주자는 정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산포의 변화 갑시다. 산업화 도시라 했네. 10년 전 산포는 바다가 있고 고기잡이하고 감자 매는 곳이었습니다. 자, 지금 육지고 트럭이 다니고 공사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 육지 말도 마 거기 육지야. 이 육지도 우리가 산업화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겠죠. 자, 옛날에 10년 전 산포는 정씨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정처였는데 지금 뭡니까? 낯선 고향이죠. 그래서 이 산포의 개발로 인해 정씨는 마음의 정처, 중요한 단어야. 마음의 정처였고 영다리처럼 떠돌이 신세가 됐다는 걸 느끼겠죠. 노인의 말입니다. 산포가 도시화됐고 사람 많아지고 그건 재앙과 같다. 왜 재앙과 같다? 하늘을 잊어버렸으니까. 해서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해야 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노인의 이 사람이 많으면 문제야. 사람 많으면 하늘이다. 이거는 작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말통에 작가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소설이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뒤에도 해야 되니까 뒤에 잠깐 보면 이 줄거리를 장소 이동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가볍게 정리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보면요. 첫 번째 들판에서 뭐합니까? 둘이 만났습니다. 그다음 국밥집에서 이제 집주 그 술집 주인한테 백화 잡아달라는 얘기 들었고요. 선생님 소나무숲 빼먹었네지. 소나무숲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신장로에서 먼저 얘기했죠. 신장로도 사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신장로에서 노인의 말을 듣고 가다가 소나무숲을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초가집 가서 서로 과거 얘기를 하고요. 감청 가는 길에 뭡니까? 백화가 다리를 뼈서 영다역구 가고 감청역 대합실에서 백화 보내고 노인에게 변해버린 산포 소식을 듣죠. 이렇게 공간별로 정리하면 되고요. 전하는 바는 뭡니까? 등장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정리하고 공통점 파악하면 정씨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산포 간다. 뭐 내용 다 이해되죠? 영달은 공사판 찾아 떠도는 떠돌이 노동자. 백화는 술집에서 일하다 도망친 사람. 공통점 뭡니까? 고향을 떠나 타지에 떠도는 뜨내기 삶이고요. 힘든 처지의 인생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함께 등장인물이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뭡니까? 일단 그들은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길 위에서 동행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교감을 나누게 되죠. 선생님 이때 길은 실제 길도 되지만 인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인물들이 서로 동질감, 유대감이나 연대의식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유대감을 느끼는 과정이 함께 길을 간답니다. 자, 정리하자. 함께 길을 간다 이콜 유대감이나 연대의식을 느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보기와 관련지어서 서사갈래 특징입니다. 보기는 당연히 시대상을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1970년대는 본격적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래요. 그래서 급속한 경제 발달은 겉으로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그 속에서는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도시로 떠나버서 농촌이 망하고요. 고향 떠난 사람들이 도시에서 방황도 겪고 소외감도 겪고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이런 얘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고향에 같이 가자는 백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은 뭡니까? 안정된 직업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영달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백화와 정착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식모자리 떠나 옥자와 약속도 생각나서 거절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포라는 공간의 의미가 개발 전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씨가 안고 있는 갈등은 뭘까요? 개발 전에는 고기잡이하고 감자 매고 나룻배 있었고 정착하고 싶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 자연인데 개발 후에는 뚝을 쌓고 트럭이 있고 공사판이고요. 낯선 곳, 정착하기 싫은 공간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개발이 한창인 산포는 정씨에게 더 이상 그리운 고향이 아니죠. 산업화 도시화는 많은 이들에게 고향을 상실하게 했고 정신적으로 허무함을 가져왔죠. 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실된 공간 앞에서 정처를 잃고 갈등합니다. 자,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떤 선택할지 그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4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별표. 시점을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자, 작품의 시점을 보기와 같이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원래 지문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했어요. 자, 갑니다.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죠. 이거 누구 말이죠?
정씨 말이죠. 정씨. 자, 그다음 갈게요. 머뭇거리고 있는 나 대신에, 자, 나 동그라미, 나 대신에 정씨가 대답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야? 영달이죠. 영달. 자, 영달이를 나라 했으니까 얘는 무슨 시점 돼야 돼요? 1인칭이 돼야 됩니다. 그죠? 1인칭으로 바꿨습니다. 1인칭. 괜찮습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나를 써서 1인칭 썼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다가 이건 뭐 썼습니까? 1인칭을 썼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짐을 두고 일어섰다. 정말 잊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 가다가 무슨 영무인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린 누구야? 영달과 정씨죠. 돌아온 백화는 내일은 백화가 아니에요. 점례예요. 그 말 둔수가 왜인지 내 눈물이 뜨거워졌다. 자, 읽어볼까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동 모든 것을 꿰뚫고 전달하죠. 반면에 보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영달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서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직접 말한 느낌 든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뭡니까? 1번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2번 주인공이 뭔가 직접 말한 느낌 들어서 친근감을 준다 이겁니다.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뭡니까?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요게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는 뭘로 바꿨다?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꿨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바꿨을 때 효과가 뭡니까? 라고 하면 뭡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작품 안으로 들어왔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서 주인공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직접 말하는 느낌 들어 친근감에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적용 오늘 여러분들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삼포 가는 게 핵심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면 자 일단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이라 했죠. 아까 전에 현실 비판적이 되고요. 자 배경입니다. 1970년대 겨울이고요. 공간은 아까 시골길, 그 다음에 뭐 술집, 감천 이게 되고요. 주제 뭡니까?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어디를 상실했죠? 고향을 상실했죠. 고향을 상실한 우리 떠돌이 하층민의 애완이고요. 특징은 길을 가는 과정, 아까 여로형 구조라 했죠? 무슨 구조? 여로형 구조, 공간의 이동이고요. 현실에 대한 비판, 작가의식이 드러났고요. 자 발단입니다. 밀린 밭값을 떼어매고 공사판 떠돈 영다리가 어디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삼포로 가는, 삼포 고향이라 써도 되고요.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게 되고요. 삼포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감천, 원래는 월천리로 가려고 했죠. 감천 가던 영달과 정씨는 누굴 만납니까? 백화를 만나고 그래서 이들은 동행하게 됩니다.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그죠? 다리 삐고 그걸 업어준 영달이 호감 느껴서 고향 가자는 제안하지만 영달은 거절하죠. 노인에게 뭡니까? 삐리리로 변한 산업화로 변한 후 해석해야 될까? 뭘로 가야 되죠? 공사판. 그죠? 공사판으로 가게 됐네요. 공사판으로 변한 삼포의 소식을 듣게 된 정씨는 마음의 정신을 끄고 주저했다. 자, 그 다음에 길 위에서 변하는 인물의 관계. 이런 그래프 중요하겠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되면서 인간적인 뭐는 강해지죠? 유대감은 커지겠죠. 유대감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점점 처음에는 없다가 처음엔 경계했겠죠. 백화도 경계하고지 하다 이제 커지죠. 심리적 거리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게 크기라고 보면 되죠. 크기 이게 낮아지겠죠. 이런 겁니다. 영달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해주는 정씨입니까? 위로해주죠. 처음에 그죠? 못 멀어진 마음이 멀어지 이랬죠? 자기 발이 삔 백화를 업어준 영달. 자기 몫에 팥 시루 떡 절반을 영달한테 줬죠. 자신의 본명을 밝혔죠. 제 이름은 첨례예요. 첨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유대감이 가까워지는 거죠.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영달과 정씨, 백화는 동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자, 과거의 삼포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에 의해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정씨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아까 선생님 외우란 단어 마음의 중요한 단어 안식처 혹은 안식 혹은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뜨내기 삶을 사는 정씨의 마지막 안식처고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화됐죠? 정씨에게 위안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뭡니까? 정씨의 마음의 안식처가 결국 깨져버렸고요. 계속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하층민의 고단한 삶, 즉 영달이랑 같은 처지가 된 그런 정씨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열린 결말을 통해 우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삼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